음악의 이해와 감상 진행을 맡은 이한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음악인데요. 동남아시아는요, 인류학자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이색적인 문화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음악에 어떤 문화와 음악의 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실 이지선 선생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이한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 예. 그 동남아시아가 어느 나라인지 그 정확히 아시나요? 정확하진 않겠지만요. 제가 여행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동남아시아는 아시아의 동남부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얘기했나요? 예, 베트남도 있죠. 아, 예. 네, 많이 참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나라들인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네. 그 동남아시아는 이름 그대로 아시아의 동남부에 위치한 나라지요. 네. 근데 동남아시아 이런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무렵부터입니다. 네. 그 중국과 인도 그리고 또 서방 강국의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역의 매개로도 참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인도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다양한 그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중국에는 또 중국 나라름의 민족성이 있고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있고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을까요? 예, 물론 각국마다 다른 그 자신의 고유한 민족성이 있기 나름인데요. 네. 그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1차 산업에 종사한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뭐 성격이 온화하다거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음악 문화에도 그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다양한데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등 다양한 다양한 종교가 그 토착 신앙과 함께 그 혼연일체가 돼서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유산 또 음악유산을 남겼습니다. 음악이 그 문화의 꽃이다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것을 상징하고 함축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요. 그 어떤 많은 나라들 그 유럽 국가의 어떤 식민지 생활을 겪었잖아요. 그에 따른 어떤 문화적인 영향도 꽤 컸을 것 같은데요. 예, 생활 양식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인의 그 식민지를 겪으면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태국과 미얀마 또는 태국과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면도 있지만 어떻게 좋은 면으로는 서로의 그 문화라든지 음악이 서로 영향을 주는 그 악사들이 서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는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 관계가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지역적 배경에 의해서 다른 아시아와는 달리 동남아시아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힌두교나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종교와 많이 결합돼서 음악 문화에 그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 애호 정신에 따라서 네. 아주 음악도 온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와는 다르게 좀 타악기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네. 그냥 타악기 같은 경우는 리듬 악기가 아니라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청동으로 만든 선율 타악기가 발전을 많이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그 음악이 독립적인 예술이라기보다는 무용이나 무슨 의식과 결합해서 종합예술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어떤 순서로 어떤 그 음악들을 배우게 될까요? 예, 우선 군도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반도에 위치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정말 수많은 그 섬이 있는 나라잖아요. 한 2만여 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지역적인 특징과 음악 문화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예, 인도네시아의 음악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문화는 뭐 인류의 문화라고 할 정도로 네.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자바 같은 경우는 청동이나 철의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그 청이나 청동으로 만든 그런 악기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고 작은 다양한 공이라든지 공을 잇는 이렇게 진같이 생긴 악기인데요. 그런 악기로 연주하거나 그런 청동 악기를 쭉 배열해서 타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를 대표할 만한 가장 이렇게 특징 있는 예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인도의 2대 서사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라마야나, 그다음에 마하바라타라는 인도의 서사시를 인도네시아풍으로 이제 연극화해서 만든 그런 극이 있습니다. 어떤 설화를 담은 내용일까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극이 하나가 있고 네. 또 와양콜릿이라는 그림자 인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선율 타악기 합주인 가물란에 관한 것도 아주 유명합니다. 가밀라는 은근히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요. 그렇죠. 가밀란이 뭐죠? 예, 가물란은 의식을 관장하는 대합주라고 하는데 네. 그 어원은 망치로 두드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물란을 보면 망치로 두드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어원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기 이름은 아닌가요? 그렇죠. 오. 그 합주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가밀란 음악에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금속으로 만든, 특히 청이나 청동으로 만든 선율 타악기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고요. 네. 그런 현악기나 관악기보다는 이런 타악기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 가장 특색이 있고,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악기가 아주 안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율이 동시에 연주되지만 조금씩 어긋나게 해서 미묘한 그런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이지요. 궁금하네요. 가밀란 음악은 언제 어떻게 쓰였어요? 예, 가물란은 지금은 야외에서 많이 쓰이는데 네. 결혼식이나 의식음악 등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 씨가 가물란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봤다고 하시는데 네. 가물란은 만국박람회에서 19세기 말에 자바의 가물라를 디뷔시가 듣고 자신의 음악에 반영됐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저기서 좀 들은 단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가물란의 음악을 감상하시죠. 와, 정말 밝고 경쾌하네요. 정말 춤을 춰도 될 만큼 가밀란 음악이 상당히 경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물라는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경쾌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타악기가 이제 잘 조율된 그렇게 연주되는 악기였고 관악기보다는 관악기나 현악기보다는 타악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아마 인도네시아의 민족들은 그런 선율이 가진 타악기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전체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야외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악하고도 좀 닮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혼자 한다기보다는 여럿이서 해서 더욱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좀 다신교가 많잖아요. 네. 이 인도네시아는 주술적인 그런 부분의 음악들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한데요. 예, 주술적인 성격을 가진 음악으로 대표적인 것은 케착이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케착은 상반신을 남성들이 벗고 둥글게 앉아서 상향이라는 주술적인 무용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그런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의성어를 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리더가 시리리리 푼푼 이렇게 계속 네 박자로 푼 하면 네. 둥그렇게 둘러앉은 사람들이 차차차차차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주술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케착, 그 독특한 의성어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함께 보시죠. 우와, 신기하다. 좀 낯설긴 하지만요. 착착, 촉촉 이렇게 하면서 독특한 의성어도 내면서도 뭔가 그 정돈된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의식의 한 부분을 또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예, 대표적으로는 그 인도의 서사신 라마야나라는 대표적인 서사시가 있는데 네. 그것을 인도네시아 케착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한 사람이 지금 동굴 같은 데서 아이를 집어넣고 이런 장면도 나왔는데 네. 그것은 왕자가 그 두 명의 왕자가 나오는데 한 명의 왕자가 아이를 이렇게 그 동굴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도네시아의 음악들을 좀 살펴봤고요. 필리핀 음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상당히 필리핀은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었죠. 그래서 서구화된 문화를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 필리핀은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네. 유럽화가 일찍부터 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영향도 받아서 더욱더 서구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 문화에서도 전통 문화 이외에 팝이나 서구 음악이라든지 그런 음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어떤 서구의 지배 이전에 어떤 토착적인 그 전통 음악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전통 음악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전통 음악 전에 그 서구 음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서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타나 만돌린 같은 그런 악기도 많이 사용이 돼서 론달라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음악 양식도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필리핀 하면 금방 떠올리는 것. 이렇게 대나무 두 개를 갖고 이렇게 추는 춤 네, 많이 있어요. 보셨죠? 우리 예. 그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는데 네. 그 티닝클링이라는 그런 민속춤이 있습니다. 음. 그럼 민속춤은 그 대나무 두 개를 사이에 놓고 이제 춤을 추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 네. 아주 재밌는 그런 춤입니다. 네, 필리핀의 전통 무용인 티니클링을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와, 정말 손짓도 화려하고요. 또
발도 바쁠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대나무로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춤이 나왔을까요? 예, 티니클링이는 원래 목과 다리가 아주 긴 점잖게 이렇게 걷는 새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 새를 잡기 위해서 쌀을 바닥에 뿌려놓고 그것을 새를 잡으려고 이 대나무로 잡으려고 하니까 새가 그 잡히진 않고 쌀만 먹고 폴짝폴짝 뛰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이야기가 또 담겨 있었군요. 재밌습니다. 필리핀의 전통 무용인 티니클링을 봤습니다. 서양의 그 영향과는 무관하게요. 필리핀 고유의 그런 음악과 문화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필리핀에는 인구 비율은 적긴 하지만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루손섬 북부 산지에 있는 그 칼링가라는 그런 그 종족이 있습니다. 네. 그 칼링가 지역에서는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뭐 징계통도 6이 하고 또 조그만 파이프를 불어서 팬파이프를 만든다든지 바닥을 쳐서 또 6명이 타악기 합주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음악적으로 세련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거기에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을 속삭인다든지 그래서 그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네, 필리핀만의 독자적인 음악 형식을 볼 수 있는 칼링가의 음악을 보겠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정말 필리핀만의 그 고유의 음악 색깔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마지막 장면은요, 신기했어요. 콧바람으로 네. 이렇게 어떤 악기를 부는 거죠? 그렇죠. 어떤 악기죠, 이게? 예, 마지막 악기는 통갈리라는 악기인데요. 네. 코로 부는 그런 피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네, 이 악기- 필리핀만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상의 영원이나 사랑의 속삭임을 할 때도 필요한 굉장히 칼링가 사회에서는 중요한 악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중간에 봤던 입에서 이렇게 명명명명 네. 소리 나는 건 무슨 악기예요? 예, 온낫이라는 악기인데요. 그건 네. 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금은 그 필리핀 이외에도 일본에도 있고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서 있는 그런 악기인데요. 네. 여기서는 지금 금속을 사용했는데 대나무로 쪼개서 이렇게 그 치면서 하는 그러니까 입으로 부는 현악기를 뜻합니다. 아, 정말 신기했어요. 예. 또 앞에 맨 처음에 봤던 악기들도 무슨 팬파이프를 예. 6명이서 부르는 그렇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를 다르게 해서 짧고 점점 길게 해서 혼자 불면 굉장히 단순한 음이 나오지만 네. 6명이 불면서 그 팬파이프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네. 그 필리핀의 그 서구 음악이 영향받지 않은 고유의 음악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칼링가의 그 전통 음악들을 봤습니다. 자, 태국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태국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오늘날 태국 음악의 구축을 이룩한 그 시대는 아유타야 왕조의 시대인데요. 네, 가장 번성했죠. 그렇죠. 이때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한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교전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미얀마하고 캄보디아의 음악인들이 포로로 잡혀오거나 서로 또 잡아가거나 하면서 문화적으로 음악적으로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네. 그리고 이들은 그 태국으로 와서
오히려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의식이나 관원 상제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야, 전쟁을 통한 문화 교류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주로 콘이나 라콘이라고 하는 그런 무용극에 많이 그 연주를 했는데요. 네. 지금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인도네시아 음악을 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라마야나라는 인도의 서사시를 또 태국풍으로 연주를 한다든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 동남아시아의 인도의 그 설화, 아니면 인도 문화가 상당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태국의 악기, 그 연주 형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예, 태국의 악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네. 말씀드린 콘이나 라콘 음악에 쓰이는 피파트라는 음악 합주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작은 노쇠공들을 음고 순서대로 배열하여 만든 선율악기인 콩웡,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평소와 비슷한 피나이, 그리고 배 모양의 목금 등 다양한 그 악기가 사용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결혼식이나 어떤 의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합주 형태입니다. 피파트요? 네, 예. 피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파트라는 그 연주 형태가 그런 의식 음악에 주로 쓰인다면요. 평소에 연주하는 음악은 뭐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크로앙사이라는 그 합주인데요. 네. 이건 피파트 합주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작은 합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 생긴 악기들도 있어요. 네. 악어의 모양을 한 세 줄짜리 악기인 그 자케라는 그런 발연악기. 그러니까 손으로 뜯는 악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해금같이 줄을 문질러서 내는 그 두 줄의 소두왕이라는 그런 악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적인 클루이라는 악기도 있고요. 그리고 단면북인 돈과 람마나 이런 악기들도 있고 여기에는 노래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요. 또 화면을 보고 싶으네요. 태국의 크루앙사이 합주 음악을 함께 감상하시죠. 네, 일반적으로 많이 즐길 수 있는 크루앙사이 태국의 합주 음악이었습니다. 상당히 소규모의 실내 악단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네. 음악까지, 노래까지 있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국의 음악을 살펴봤고요. 캄보디아의 음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캄보디아를 갈 때 앙코르와트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상당히 높은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캄보디아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네. 특히 선사시대부터 청동으로 만든 타악기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그 통일국가인 부남, 이때부터 그 많은 음악 문화가 생겨났는데요. 특히 인도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역사가 오래될수록요, 자국의 어떤 문화 색깔은 되게 확고하면서도 독특하잖아요. 네, 어떤가요? 그 태국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태국 음악과 아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의 특징이기도 한 그 음악 자체의 순수 예술도 물론 있지만 그 연극이나 무용과 함께 수반되는 그런 음악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핀피트 합주라는 건 뭔가요? 그 발음도 좀 비슷하시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태국의 피파트 합주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식이나 무용극에서 많이 사용되는 음악이고요. 또 악기도 그 태국의 그 피파트 합주랑 아주 비슷합니다. 정말 태국과 그 캄보디아, 라오스의 음악은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본 게 저기서 본 것 같고, 또 저기서 본 게 여기서 본 것처럼, 그렇죠. 또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도 상당히 많이 연주가 되더라고요. 핀피트 합주를 반주로 하는 민속춤이나 여타의 활동도 별도로 뭐가 있나요?
예, 그 핀피트 합주를 반주로 하는 대표적인 무용은 앞사라 춤이라고 있는데요. 네. 앞사라는 천상의 무희 또는 춤추는 여신을 나타내는 아주 좀 환상적인 그런 단어 의미입니다. 네, 앙코르와트 그 벽면에 돼 있는 그 부상들을 본 것 이렇게 쓰고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그런 이렇게 막 돼 경우 있는. 많이 봤죠. 네. 그래서 그런 앞사라 춤인데 원래 앞사라는 그 왕실에 기거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그 왕을 위해서 있는 그런 무희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섬세하면서도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춤입니다. 지금 이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앙코르와트나 앙코르톰에 많이 조각되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춤이죠. 네, 캄보디아의 전통춤 앞사라 함께 보시죠. 앞사라를 보셨는데요. 느리면서도요. 그 느린 동작 안에 어떤 굴곡이 느껴지는 그런 춤이었었어요. 이 앞사라는 어떤 뜻이죠? 예, 천상의 무희 또는 산상의 요정, 물의 요정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 앙코르와트 유적에 아주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앙코르와트의 많은 문화와 그 유적이 있듯이 미얀마도요. 참 풍부한 그런 자원도 있으면서도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미얀마는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그렇게 외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네. 아주 아름답고 다양한 음악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인도나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인도의 불교 음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인도의 불교 음악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죠? 예, 고대 인도의 하프라고 할 수 있는 사웅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악기가 있는데요. 네. 그 악기를 사용한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향신료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문화권과는 달리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뭐 그런 점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얀마의 전통 악기는 어떤 게 있어요? 예, 많은 악기들이 태국에서 들어왔는데요. 네. 그렇지만 연주 스타일은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강약이 많고 또 폭넓으며 아주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미얀마 중 악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옹이라는 그런 하프인데요. 네. 이거는 그 몸통은 배같이 생겼고 목이 아주 길어서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소리는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미얀마의 전통 악기인 사웅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얀마의 전통악기 사웅의 연주를 보니까요, 마치 하프 연주 같기도 하고 공호 그렇죠. 연주를 듣는 것 같으네요. 네, 미얀마의 전통 음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전통 음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합주가 사잉와잉이라는 합주인데요. 네. 사잉와잉은 궁중의례나 종교의식, 또 관혼상제, 민속축제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기악으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여기에 성악과 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사잉와잉 합주에는 4가지 악기가 사용이 됩니다. 어떤 악기요? 동, 파도와잉, 키와잉, 네, 마옹이라는 악기인데요. 그 파다잉이라는 것은 둥글게 생긴 그 원형의 틀에 20가지의 그 북을
이렇게 나열해서 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키왕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둥근 원형 틀인데 그 안에 북 대신 징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연주하는 것이고요. 선율 연주가 가능한 그렇죠. 타악기겠네요. 선율 타악기라고 할 수가 네. 있죠. 그리고 네라는 거는 이렇게 긴 나팔인데 유일한 관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소리가 우리나라 태평소하고 아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옹이라는 것은 이 나무 틀에 매단 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리듬 타악기의 역할을 합니다. 네, 미얀마의 전통 음악인 그 사잉 와잉 합주를 보시죠. 와, 연주 모습이 참 독특하면서 재밌네요. 마치 악기에 자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울타리가 있어서 열심히 또 연주자가 그 안에서 선율 타악기를 또 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잘 봤고요. 동남아시아 하면요, 아름다운 베트남이 또 떠오르거든요. 네.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예. 문화 쪽으로는 어떤가요? 그 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악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은 아주 가늘고 긴 네. 재밌게 그 모양이 생긴 그런 나라죠. 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1000년 동안 중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베트남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북쪽과 남쪽의 문화 차이가 좀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북쪽과 남쪽의 문화 차이는 있는데 북쪽에서는 주로 궁중음악이나 연양악, 연례악 등 좀 예술음악이 발달한 데 비해서 네. 남쪽에서는 민속음악 등 서민음악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이 베트남의 악기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현악기로는 단트란, 단바우, 단니, 단구엣, 단티바 전부 단자가 붙죠. 네. 그리고 관악기로는 사오, 그리고 타악기로는 투룽 이렇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전통 음악 노래와 함께하는 그 합주가 단트란인가요? 그 단트라는 그렇죠 합주 노래하고 같이 병창으로도 하는데요. 네. 단트라는 가야금과 같이 아주 가야금과 비슷한 악기입니다. 아. 그래서 중국의 베트남의 단트란,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고또 이렇게 해서 4개국이 모여서 같이 함께 연주하는 기회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이 닮아 있고 또 중국의 악기처럼 엄지와 그 두 번째 검지, 장지에 그 골무를 끼고 연주를 합니다. 네, 비슷한 악기지만 분명히 베트남만의 음악 특성이 있을 거예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들어보죠. 네, 베트남 음악이라고 설명을 듣고 보지 않았다면 중국의 어느 소수 민족의 음악일 거라는 추측을 느낌이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닮아 있는 점이 많습니다. 네, 베트남의 전통 악기 단트란 연주 보셨습니다. 또 다른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는 타악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트롱이라는 악기입니다. 그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네. 동아시아에서는 그 오동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가 참 많은데요. 네. 그 트롱은 대나무를 잘라서 그 마치 배 요트의 돛같이 닷같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치는 목금입니다. 근데 크기가 점점 달라져서 대나무가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나고 네. 대나무가 길면 낮은 소리가 나는데 네. 음향은 굉장히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트롱의 연주를 보시고요. 그 화면 안에는 일본의 사쿠아치가 같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러한 베트남의 기악 음악도 들어봤고요. 또 다른 형식의 어떤 극음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그 베트남의 예능으로 알려진 것은 수중 인형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중 인형극이요? 예, 물속에서 하는 인형극이죠. 오, 그래요? 예, 베트남어로는 로이늑이라고 하는데 네. 베트남 수중 인형극은 그 관광 상품으로도 물론 유명하고 네.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극입니다. 아, 그래서 물 뒤에서 인형 조종자들이 길다란 막대로 이렇게 인형을 조정해. 인형은 아주 작아요. 요만한 네, 인형이고 작게 그 조정을 해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원래는 야외에서 했지만 최근에는 그 실내에서 연행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주로 어떤 내용의 인형극인가요? 예, 인형은 아주 내용은 소박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뭐 농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전투 장면도 물론 있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인형들을 보면 소 타고 가는 아이, 뭐 이렇게 농사 짓는 아이도 와. 있고 또 뭐 뱀끼리 또 용끼리 싸우는 장면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인형극을 보면 베트남 서민들의 생활상을 추측하고 또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런 문화네요. 그렇죠. 네, 그럼 화면을 통해서요, 그 베트남의 서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수중 인형극 함께 보시죠. 어머, 저게 인형인가요? 저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되게 실감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베트남의 수중 연극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양한 문화, 정말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어요. 마치 동남아시아 그 여행 투어를 한 듯한 예. 느낌이 들 정도로 음악은 그렇게 각 나라의 어떤 특성들을 잘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한의 뮤직 다이어리에서 오늘의 강연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동남아시아는 교역의 중개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토착신앙 등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를 지녔지만 종교는 달라도 깊은 신앙심은 음악에 영향을 끼쳐 음악의 표현이 온화하면서도 편안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선율 타악기 중심의 합주 형태가 많다는 것이 다른 아시아와 구별되는 이 특징인데, 이러한 음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관혼산재, 종교 행사, 연극, 무용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연행되어 왔다.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요,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음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행을 다녀온 것과 같은 그런 설렘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여름에요, 11개국의 나라에서 52종의 음악 악기들이 함께 연주를 했었거든요. 그게 80여 명의 오케스트라였는데 한국 아세안 그 전통악기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거대하고 다양한 음악들이어서 상당히 벅찬 감동이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네요. 한국과 이 동남아시아의 그 교류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데요. 어떤가요?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학계에서는 그 아시아 사람들이 그 자신의 전통 음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비교하면서 서로 공부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국제 학술 대회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개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음악계에서는 연주자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한 무대에 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그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 무대에 52종 11개국의 전통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다음에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걸쳐서 강의해 주신 이지선 선생님, 네, 강의 마무리할 때 어떤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까지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국 여러 나라의 그 음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음악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자신의 나라의 음악을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부의 음악을 또 깊이 알고 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활발한 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다른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해 나가서 앞으로 더욱 발전 있는 그런 그 상호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음악 인류학자 존 블래킹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세계의 음악은 다 종족 음악이라고요. 그만큼 서양 음악, 한국 음악, 어떤 동남아시아 음악을 떠나서 다 모두 각각의 다양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음악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이지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